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이 엔비디아와 최첨단 AI 반도체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며 새로운 기술혁명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 이면에서는 천하의 구글조차 전력 피크 시간대에 무려 1기가와트의 전기 사용을 스스로 끊어내야 하는 다급하고 역설적인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어느 기업의 AI 칩이 더 빠른지, 누가 더 뛰어난 언어 모델을 출시했는지에만 맹목적으로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혁신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AI 기술의 위대함을 찬양하거나 반도체 주식의 등락을 짚어주는 뻔한 시황 분석이 아닙니다. 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진짜 목줄을 첨단 IT 기업이 아닌 낡은 전력 회사가 쥐게 되었는지, 데이터 센터 확충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전력망 비용은 결국 누구의 고지서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 숨겨진 인프라 병목 속에서 진짜 돈을 거머쥐는 승자는 누구인지 철저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화려한 소프트웨어 혁명 뒤에 숨겨진 묵직한 자본의 이동 경로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읽어내는 뼈대 있는 판단 기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겉으로 보이는 반도체 칩이 아니라 그 칩을 살려두는 피와 혈관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의 발전을 아주 깨끗하고 무형적인 것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주는 환상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처럼 나의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연산이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가볍고 우아하게 처리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뚜껑을 열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클라우드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만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엄청난 열기,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냉각수, 그리고 이 모든 기계를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리기 위해 석탄과 천연가스, 우라늄을 태워 만들어낸 전기가 핏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하고 육중한 콘크리트 벙커 안에 존재합니다. AI는 본질적으로 세련된 정보통신 산업이라기보다는 막대한 에너지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는 중우장대형 장치 산업에 가깝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구조적 폭력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챗GPT에게 무언가를 질문할 때 그 한 번의 연산에 들어가는 전력은 구글 일반 검색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확률을 계산하고 새로운 문장과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생성형 AI의 특성상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를 극한의 한계까지 혹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전력 수요가 연평균 약 2%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치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의 전력 수요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좋아지고 전기를 많이 먹는 제조업 공장들이 신흥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굳이 전기를 더 생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있던 전력 수요 곡선이 수십 년 만에 위로 꺾여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단편적인 함정에 빠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처럼 현금이 수백조 원씩 쌓여있는 기업들이 그냥 돈을 더 주고 전기를 사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실리콘밸리식 오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이 보는 사건의 겉모습과 실제 자본이 부딪히는 구조적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물리적 제약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결코 읽어낼 수 없습니다. 상황을 한꺼풀 더 깊이 벗겨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AI 산업의 공급망은 크게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속도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새로운 고성능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세상에 내놓는 데는 불과 몇 달에서 1년 남짓이 걸립니다. 소프트웨어와 실리콘 칩의 발전 속도는 말 그대로 광속입니다. 둘째, 이 비싼 칩들을 사들여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를 지어 올리는 데는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천문학적인 자본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이 속도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속도는 다릅니다. 그 완성된 데이터 센터에 수백 메가와트의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발전소를 새로 짓고 산과 강을 건너 송전선로를 까는 데는 과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 까다로운 환경 영향 평가, 전자파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규제, 여기에 더해 거대한 변압기 등 핵심 전력 기자재의 극심한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시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첨단 반도체의 1년, 데이터 센터의 2년, 그리고 전력 인프라의 10년. 이 압도적인 속도의 불일치, 무려 8년에 가까운 시간의 공백이 바로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진짜 병목 현상의 실체입니다. 대중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에만 열광하지만 현실은 최신 칩을 수만 개 사들여 렉에 꽂아두고도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올 변전소가 없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지 못하는 촌극이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만들어도 피를 공급할 심장과 혈관이 자라지 못해 전체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끔찍한 동맥경화에 빠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시간과 물리적 장벽 앞에서 자본주의 시장의 권력은 아주 은밀하고도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에서 무소부위의 권력자였습니다. 압도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플랫폼 장악력을 바탕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장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전기가 부족해진 지금 혁신의 아이콘인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낡고 지루한 주식의 대명사였던 전통 유틸리티 전력 회사와 원자력 발전 기업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먼저 할당해주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 요금을 장기간 보장하겠다며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에게서 철탑과 변압기를 관리하는 구시대의 기업들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역사적인 권력의 역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서늘하게 직시해야 할 또 다른 구조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 전쟁 속에서 과연 누가 가장 유리해지고 누가 가장 불리해지며 막대한 청구서를 떠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당장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각국의 전력 회사들은 수십조 원 단위의 새로운 발전소와 송전망 설비 투자를 억지로 감행해야 합니다. 이를 경제 용어로 자본적 지출, CAPEX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전력회사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공공재 성격의 규제 산업입니다. 이들이 수십조 원의 빚을 내어 송전탑을 세우고 구리선을 깔면 그 막대한 비용은 결국 어떻게 회수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력시장 구조에서 유틸리티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한 비용은 일정 부분 보장된 마진과 함께 전체 국민의 전기 요금표에 나누어 반영됩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구글의 AI 검색을 더 빠르게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지어진 거대한 송전탑의 청구서가 결국 평범하게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켜는 개인과 묵묵히 공장을 돌리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조용히 얹혀진다는 뜻입니다. 인프라 구축의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는 철저하게 대중에게 사회화되고 그렇게 완성된 전력망 위에서 AI가 창출하는 천문학적인 혁신의 이익은 오직 소수의 빅테크 기업과 주주들에게만 사유화되는 구조적 모순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챗 GPT에 무심코 던지는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결국 나비 효과가 되어 내 지갑을 털어가는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공용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와 대중의 요금 반발, 리스크가 자신들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들이 빼든 반전의 카드가 바로 공공전력망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복잡한 인허가가 필요한 기존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아예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사들이거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수조 원을 직접 꽂아넣고 있습니다. 국가의 규제와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만을 먹여 살릴 독자적인 에너지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심입니다. 이는 과거 국가가 독점하던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무한한 자본력을 가진 거대 사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지배구조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하고 냉혹한 지각 변동 속에서 개인 투자자와 시청자 여러분은 당장 내 자산과 판단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많은 대중은 여전히 뉴스에 AI라는 단어만 나오면 암호 반도체 주식이나 이름 모를 소프트웨어 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반복해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구조를 먼저 읽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이들은 화려한 칩셋의 연산 속도를 비교하는 대신 그 칩셋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좁고 더러운 길목, 바로 인프라 병목을 장악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을 찾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낡아빠진 전력망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필수 부품인 초고화 변압기와 전선을 만드는 기업들. 막대한 기저 전력을 뿜어내면서도 탄소 배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인 원자력 관련 인프라망, 그리고 빅테크들과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 수십 년간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할 알짜 에너지 자산 보유자들에게로 지금 스마트머니의 물줄기가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AI 기술 혁신이 비약적으로 일어나 전력 소모를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이는 기적적인 저전력 칩이 탄생한다면, 혹은 각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여 송전만 건설 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초강수를 둔다면, 이 숨막히는 병목 현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고 콘크리트를 붓는 물리적 시간의 한계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속도로 극복할 수 없는 무거운 상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새로운 AI 모델의 출시일이 아닙니다. 빅테크들이 전력회사와 맺는 전력 구매 계약 PPA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각국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 비용의 전가가 실물 물가 상승률을 다시 자극하는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장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는 클라우드라는 가상 공간에 떠 있는 동화 속 마법이 아닙니다. 땅에 단단히 박힌 전신주와 송전탑, 발전소의 거대한 터빈 위에서 돌아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거친 물리적 산업입니다. 남들이 AI 칩의 연산 속도에 환호할 때 이 구조를 깨달은 사람의 시선은 그 칩에 생명을 불어넣는 전력의 흐름과 가격 통제권으로 향해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의 끝에서 누가 우리의 지갑을 열어 막대한 청구서를 내밀 것인지, 그 권력의 지도를 읽어야만 거대한 비용 전가의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에 우리 집의 전기요금이 매달 2배씩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위대한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혁신이 가져올 달콤한 열매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인프라 청구서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판단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 묵직하게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진짜 구조를 읽어내는 힘을
조금이나마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경제의 이면을 해부하여 단단한 판단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상위 1% 경제학 채널이었습니다. 남들이 반만 보고 지나치는 진짜 돈의 흐름을 앞으로도 가장 먼저 꿰뚫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냉정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